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입니다. 이 이름 조만간 바뀔 것 같긴 한데, 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또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은 평균 임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 임금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근로자 A씨는 2020년 8월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기 전 1년간 근속수당으로 5번에 걸쳐서 150만원을 지급받았고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2020년 1월에, 그러니까 2019년에 안 쓴 휴가를 가지고 받은 거죠. 50만원 그렇게 받았고, 8월에 퇴직하면서 2020년에 쓰지 않은 연차를 가지고 7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자, 이때 퇴직금과 관련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근속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을 해보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1981년 판결인데요.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근로의 대가이면서 매월 지급되는 봉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도 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임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산정할 거냐? 정군 수당이 일시 지급이나 또는 분할 지급의 횟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평균 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1년분을 월하란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는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건 그 3개월분 계산해서 넣어라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1994년 행정해석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상여금이 잔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이 이제 명시되어 있든지 관례로 계속 지급돼 왔다라고 하면 평균 임금에 이게 이제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시기 12개월, 그러니까 이전 1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행정해석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연단위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써야 되는 휴가, 그걸 안 써가지고 이제 수당을 받았어요. 수당을 받았고, 올해 이제 또 발생된 휴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안 쓰다가 이제 퇴직하면서 미사용 수당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둘 다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그 노조에서는 가끔 올해 안에 이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007년에 이제 행정해석에서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요,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그러니까 휴가가 발생한 게 아니고 수당이 발생한 거예요. 자,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서 퇴직 전년도에 휴가가 발생했어요.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이 했죠. 그러면 그것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퇴직하면서 그거는 내가 안 쓴 휴가가 발생한 거죠. 퇴직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만들어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기억을 해보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요즘에도 그러겠지만 그 학사 경고를 이제 3번 연속으로 받으면 이제 쓰리고에 따라서 이제 제적 처리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선배분이 3번 연속 쓰리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게 졸업하는 시점에 이제 3번 연속 쓰리고를 받게 된 거죠. 근데 3번 연속 쓰리고를 받을 그 시점에 학점은 다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제적이 먼저냐 아니면 졸업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선배 인생이 달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결론은 학점을 이수했으니까 졸업 요건은 갖췄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거다. 학사 경고는 학점이 나와야 되고 3번 연속에 대해서 확인해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졸업 요건은 갖췄으니까 졸업이 먼저다.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도 학교에서도 졸업이 먼저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다행히 졸업을 이제 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선배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뭐 지금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이제 임원 하시면서 잘 살고 계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자,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요, 퇴직을 하면서 퇴직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면 퇴직금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퇴직금을 할 때 계산하기가 어렵죠. 퇴직 이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발생된 그 돈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퇴직하면서 발생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의 그 대법원 판결하고 행정해석을 보셨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대충 결론이 나오시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이고 근속수당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1년간의 총액을 가지고 12분의 3을 곱해서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한 달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은 1년 지급액 150만원에 대해서는 37만 5천원, 그러니까 150만원을 12분의 3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3개월분 임금에 포함하시면 되고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면서 발생한 건 무시하시고 최종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 그걸 가지고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발생했던, 실제 수당이 발생했던 50만원을 가지고 50만원에 12분의 3을 곱한 12만 5천원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야근 약사에게 인사노무 상담은 저희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